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매 주간 시니어 라이프 그리고 비즈니스의 뉴스 트렌드를 보는 것은 어떠한 실버 산업 또는 시니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네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니어 인턴은 지휘자에서 연주자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회사 막내가 된 시니어 인턴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인턴들은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 경영진에서 있었고, 뭐 만만치 않은 한 회사의 큰 넉넉한 임원 자리를 하셨던 그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시 50플러스에서 그 연계가 돼서 이러한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턴십에 대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점이 많은데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특히 경영자 업무 수준에서 실무자 업무로 빠른 전환이 필요하기 위해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요. 스타트업이나 비영리 단체는 늘 유관 분야의 시니어들을 필요로 한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들과 재능을 공유하며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라라고 좋은 측면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도 얘기하죠.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이유로 인정받으려는 태도가 먼저가 되면 도태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이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분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과거의 성공을 우성하는 오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시니어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스펙도 화려하시고 뭐 대기업의 상당한 임원 또는 경영자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어떤 비영리 단체나 조그만 기업에 파견돼서 시니어 인턴 어떻게 보면 자문, 고문 이렇게 되겠죠.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그 앞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시니어들이 과거에 생각한 그 경험을 그 조그만 기업에서도 똑같이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거. 저는 경영자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힘쓸 수 있고요. 물론 그분이 가진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는 그런 것들은 좋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실은 소통을 에는 방해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실은 이런 분들의 그 기업 경영인들과 인터뷰를 자주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뒷담화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해봤는데 좋긴 한데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잔소리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옛날의 방식을 고집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이것이 이제 작년 말에 들어온 실질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계속 바뀔 거고요. 영화의 인턴이라는 제목에서 보다시피 경륜을 가지고 옆자리를 지켜주며 젊은이들에게 시니어로서 어떤 경험을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러나 굳은 일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어쩌면 젊은이들이 가지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완전히 다른 운동장,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에 필요한 것을 걷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이 다가온데요. 지휘자에서 연주자로 돌아가는 과정은 어렵지만 자신부터 변화하고 배워야 도태되지 않을 것.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니어들이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하고 그 자리에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소통하기도 어렵고 젊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깝깝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내려놓고 새롭게 인턴이면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2막은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시너지를 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꼽은 뉴스는요. 강남대학에서 경기도 중장년 행복 캠퍼스 협력대학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강남대는 2006년부터 실버 산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진정성 있게 연구를 해왔어요. 뭐 박연란 교수님이라든지 김정근 교수님이라든지 이 업계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이런 리더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가지고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실버 학과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나가는 터전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잡은 거를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럼 뭘 하느냐? 지역의 중장년들을 타겟으로 인생 설계 지원 및 상담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이분들이 지역 기반으로 취창업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 공헌 활동 등을 담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정말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그리고 지역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 NGO 이런 것들 또는 지역 사업 이런 것을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그나마 이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가 구축한 그 노하우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것들이 접목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보면 시니어들이 지역사회에서 제3 영역 섹터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아예 그냥 젊은이들과 창업한다든지 그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막을 요양보호사로 살아가는 분의 김춘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로소득이 사라지고 이런 이제 정계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일이 없으면 불효하거든요. 그러면 일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탄력적으로 일을 찾을 수 있으면서 비용에 있어서도 한 100만 원 정도 또는 150만 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 찾아보면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실은 부모님을 돌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의미 있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또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따시고요. 그리고 뛰어들게 되죠. 근데 현실은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말 못할 사안들이 많죠. 그런데 점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생각을 바꾸는 것들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살갑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서운하게도 갈 때마다 제 얼굴 기억하지 못하고 뭐 이런 치매 환자인 경우 이렇죠. 그리고 뭐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정말 그 심한 말로 뭐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 집이 굉장히 엉망이고요. 또 그럼 그걸 치우는 일들도 실은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금이야 오기야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쳤는데 결국은 병들어 이렇게 자리를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비록 저보고 뭐 가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신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 아니겠어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약도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청소, 미용 그러니까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그 신체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인 피로함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번 바꾸니 아무리 싫은 피여정을 지어도 다 예뻐 보이고 다 감사해지더라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치매 환자를 이제 경험하시면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를 극복하는 경우를 보면요. 바로 이러한 애정어린 눈빛 그리고 공감하는 형태로 되면은 그 과정이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요. 또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대상포진도 빨리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분들을 돌봐주는 것까지 굉장히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 저는요. 어르신께서 대상포진으로 위급할 수 있었던 상황을 제 판단으로 신속하게 대처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뿌듯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로서의 소명의식도 이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도 느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봉사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사회에 있는 사회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그걸 통해서 정말 본인이 힐링되는 거고 그것이 더 큰 봉사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녹이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특히 부모님을 당신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바뀌는 태도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봉사의식을 가지고 또 자신의 이런 것들도 업무도 정해지고요. 또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나은 돌봄 서비스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요. 이 기사를 쓰신 인터뷰를 하신 김춘옥 선생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말 마음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이 기사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공시가 14% 오른 레데펠, 보유세 96% 껑충, 은퇴 1주택자 비명. 요새 이제 부동산이 난리죠. 청년은 집이 없어서 문제고
또 시니어들은 이제 집 하나 가졌는데 이게 뭐 평균 서울 가격이 9억이 넘으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다 연계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본인의 현금 흐름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니어는 한 70% 정도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동산도 수익형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산형이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세금이 더 늘게 되면 이것을 과연 월 현금 흐름에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는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맞물리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니어들에 대한 어떠한 이슈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시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던 곳을 지키기 위한 것들에 강한 니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은퇴 후의 삶이 길어졌기 때문에 건강한 삶이 길어졌기 때문에 현금 흐름 쪽에서 이 주택을 유동화하는 즉 주택을 통해서 줄인다거나 이것을 주택연금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고민들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찌 되었건 뭐 정책의 변화라든지 어떠한 현상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메시지는 은퇴 후에 부동산 자산이 너무 과하게 있고 현금 흐름이 없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집이라는 것이 냉엄한 현실을 봤을 때 근로소득이나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지 유동화에 대해서 특히 주택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 열린 생각 그리고 집에 대해서도 주거 공동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주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는데요. 다음 주에도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나은 시니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